예, 32페이지 중개사무소 그 하던 쪽 하겠습니다. 일단 중개사무소는 그 관할구역에 한 개만 둘 수 있고 이정사무소 안 됩니다. 다만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습니다. 다음 개공 이제 사무소 두 개 안 두고 그다음 천막 그 밖의 이동용에 의한 임시시설물도 설치해서 안 됩니다. 예전에는 이중사무소 두지 마라 그러니까 소칭 뭐 떴다방에서 파라솔 같은 데서 막 분양권을 팔았거든요. 그것도 못하게 천막 그 밖 이동용에 의한 임시 시설물도 이제 설치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못하게 하니까 이제 사람이 어떻게 해요? 앞에 명함 뿌리죠, 명함. 천막 설치하면 안 되니까 이제 뭐예요? 명함 뿌리죠, 이제 명함. 나중에 또 명함 노 뿌리게 할지 몰라 이제. 아무튼 지금은 임시 시설물 둘 수 없다고 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는 면적 제한 없다 그랬죠? 이런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럼 이제 법인은 분사무소 둘 수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법인 주된 사무소가 뭐 종로구에 있어요. 이런 법인의 개공이 있습니다. 분사무소 두고 싶어요. 그럼 같은 종로구에 분사무소 둘 수 있을까요? 이 주사무소가 있는 동일한 시군구에 둘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주사무소가 종로구에 있는데 종로구에 분사무소 두도록 허용해버리면 이 법인이 종로에만 사무소 100개 만들어버려요. 그럼 중개법인이 얘만 있어요? 을법인도 종로구에 100개, 병법인도 종로구에 100개. 법인들이 100개씩 만들어버리면 개인 사무소는 손도 못 쉬겠죠. 우리가 대형마트도 입점 제한하듯이 이 법인도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에 둘 수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동작구에 1호점 둘 수 있어요. 여기 장사가 잘 되니까 동작구에 분사무소 2호점 둘 수 있을까요? 이것도 안 됩니다. 이걸 한국말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로 설치하되 2개 이상 둘 수 없습니다. 서울의 구가 25개예요. 서울의 구가 몇 개예요? 25개 구라면 이 사무소는 지금 종로구에 주사무소 있죠. 그럼 이 법인은 서울의 최대 분사무소 몇 개까지 둘 수 있을까요? 그렇죠. 이게 여기 시험에 나와요. 이렇게 24개라고. 어려운 산수죠? 열심히 됩니다. 실제로 나왔어요. 이게 이걸 물어본 거죠. 주사무소가 있는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 한 개에서 초과할 수 없다. 이렇게. 자, 그럼 동작구에 분사무소 두잖아요. 그럼 자,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합니다. 그럼 등록증을 받아요.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이 아니라 설치 신고를 합니다. 설치 신고하면 설치 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럼 동작구에 분사무소 둘 때 설치 신고를 어디에 해야 될까요? 동작구청장이 아니라 법인은 무조건 주사무소에 설치 신고합니다. 그럼 종로구청장이 설치 신고 확인서를 줍니다. 그러니까 중개사무소는 등록 신청해서 등록증을 받고 분사무소는 등록 신청이 아니라 설치 신고해서 신고 확인서를 받습니다. 그럼 동작구에 사무소가 생겼는데 동작구청장 모르겠죠? 그래서 신고받은 종로구청장이 동작구청장에게 알려줘야겠죠? 통지하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법인은 등록관 신고하고 관할구 외의 지역에 사무소를 수 있어요. 뭐 어려운 거 없습니다. 그럼 이제 설치 요건에서 분사무소 책임자가 있어야 돼요. 지점장. 지점이 있고 지점장. 이는 당연히 자격증이 있어야 되고 실무 교육 받고 결격 없어야 됩니다. 다음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보증 설정해야 됩니다. 2억 이상. 그러니까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이에요. 그럼 주사무소는 보증 설정 4억. 그리고 분사무소마다 2억씩 둬야 됩니다. 1억에서 올해 2억으로 올랐어요. 다음 분사무소는 주사무소 소재지가 속한 시군구를 제외한 시군구별을 설치하되 한 개소를 초과할 수 없다고 했죠. 뭐 크게 어려운 건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분사무소 설치할 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에 제출할 서류가 있는데 아까 등록 신청은 분신 444 아니 등신 444 그랬죠? 여긴 분신 444보가 있어요. 다시 1교시 때 중개사무소는 등신 444, 여긴 분신 444보가 다르네요. 그래서 등록 신청은 여권용 사진이 있었는데 여긴 여권용 사진이 아니라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왜 있을까요? 아까 분사무소마다 2억 이상 보증 설정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이거 보증 설정 서류를 내는 겁니다. 여기는 분신 444보, 분신 444보.
이 똑같아요. 실무계획서류 4번. 사무소 확보 서류 모든 사무소 똑같다. 그리고 여기 보증 설정 증명 서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분신 사사보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설치 신고는 주된 사무소 소재에 관할 등록관청해야 되고, 그러면 그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책임자 자격증을 확인하고, 다음 법인 등기사항 지명서 확인하고, 그리고 분사무소 설치 신고 확인서를 이제 교부하는 거죠. 그리고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 설치 예지형 지역 관할하는 시군구학과 동작구청장에게 종로구청장이 알려주라 했습니다. 그래서 분신 사사보 외우니까 이런 건 제출할 필요 없죠. 자격증도 제출할 필요 없죠. 다 관청 확인한다. 우리는 분신 사사보만 제출하면 됩니다. 그다음 이제 사무소 들어가면 사무소 벽에 액자가 있거든요. 사무소에 게시할 사항이 있는데, 먼저 사업자 등록증이 이제 최근에 새로 생겼어요. 그래서 최근에 사무소 단속도 나왔다 그래요. 이거 안 걸리면 100만 원 야과태료. 사업자 등록증이 생겼고, 그다음 중개사무소 등록증 원본입니다. 원본은 당연히 사무소에서 해야겠죠. 그럼 분사무소는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신고 확인서 원본을 게시해야 됩니다. 다음 보수 요율표를 게시해야 되고, 다음 보증 설정 증명서로 게시합니다. 그래서 사무소에 이걸 다 게시해야 되고, 다음 자격증 개공과 소공의 자격증 원본 게시합니다. 이걸 이제 개사업이에요. 개사업 멍멍이 개 개사업입니다. 개사업 얼마나 잘한가 등수가 궁금하죠. 이런 모의고사 보고 막 등수 보잖아요. 등수 보죠. 여기도 내가 개사업 멍멍이 개일 사업 얼마나 잘한가 등수 보자입니다. 다시 개사업 등수 보자예요. 개사업 얼마나 잘한가 등수 보자. 개사업 등수 보자. 개가 어떻게 짖어요? 개가 이렇게 월월. 개가 이렇게 월월. 저래 월월. 이렇게. 개가 어떻게 짖어요? 월월. 원본이에요. 다시 개사업 등수 보자. 개가 어떻게 짖어요? 월월. 이렇게 짖습니다. 월월.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입니다. 개사업 등수 보자. 개가 어떻게 짖어요? 월월. 이렇게 원본 이렇게 짖습니다. 그래서 원본을 꼭 외우셔야 돼요. 그럼 어디 제출할 때 다 4번. 원본 사문을 가끔 냅니다. 그래서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그래서 게시 의무가 사업자 등록증 원본, 자격증 원본, 중개 보수 요율표, 보증 설정 증명서로 이걸 게시해야 되고, 이 게시 안 하면 아까 1교시 때 100만 원 이하 과태료, 계좌 소문 등이라고 했죠? 1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다음 이제 사무소 명칭이 있는데 지금 몇 페이지 하고 있죠? 지금 34페이지 3번. 여러분들이 돌아다녀 보면 중개사무소 많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사무소 간판이 있는데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제 상호는 내 마음대로 정하는 거죠. 명칭에 이거 둘 중에 하나를 꼭 사용해야 됩니다. 둘 중에 하나 꼭 사용해야 돼요. 이거. 그럼 이걸 선택했다면 여기 상글자로도 빠지면 안 됩니다. 사가 중복되니까 공인중개 사무소 안 돼요. 여기서 한 글자도 빠지면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선택했다면 여기도 이걸 꼭 써야 돼요. 특별히 추가하는 건 특별히 상관없어요. 글씨를 추가하는 건 특별히 상관없지만 여기 한 글자라도 빠지면 안 되고 한 글자도 빠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소 간판을 꼭 설치해야 됩니까? 사무소 간판 설치할 의무가 없습니다. 근데 설치하면 법적 의무를 따라야 돼요. 설치하면 반드시 대표자 성명을 인식할 수 있는 크기로 표기해야 됩니다. 다시 간판을 설치할 의무는 없어요. 근데 간판을 설치하면 반드시 이 대표자 성명을 이렇게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나가면 중개사무소 많이 보이죠? 보면 간판에 항상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둘 중에 하나 사용해야 된다. 근데 여기 부칙상 개공은 자격증이 없죠. 그러니까 부칙상 개공은 이거 사용하면 안 되겠죠. 이거 자격증 없으니까 공인중개사 사용하면 안 돼요. 그래서 부칙상 개공은 자동으로 이것만 해야 된다. 이것만. 그렇죠? 부칙상 개공은 이것만 해야 돼요. 왜 그래요? 이 말 사용하면 안 되니까 이거. 그다음에 이제 개공 아닌 자는 당연히 공인중개사 사무소, 부동산 중개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도 사용하면 안 됩니다. 이제 간판에 관한 의무가 있는데 간판의 의무를 위반하면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합니다. 다시 간판의 의무를 위반하면 누가 철거를 명해요? 등록관청 시도의사 틀립니다. 국장 틀려요. 그래서 여기 보세요. 청철, 철이요. 다 치읓자, 청철.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한다. 근데 그 경우 명령받은 자가 철거를 이행하지 않는 때 행정 대집행에 따라 대집행할 수 있다. 대가 대신해야 할 대입니다. 대신 뜯어버린 거죠. 우리도 불법 연수 막 다 대신 뜯어버리죠. 그래 대신 뜯어버리고 그 비용을 그 계공한테 청구합니다. 그래서 이걸 외워 청철. 이걸 시험에 냅니다. 청철. 또 청철 외웠더니 시험에 시군구청장 나오니까 너는 왜 장철이냐 해서 틀렸다면 안 돼요. 시군구청장이 등록관청이죠. 등록관청. 유치하게 냅니다. 자, 그 다음 이제 계공의 5개 광고물을 설치하는 경우 그랬죠. 그러니까 설치할 의무가 없어요. 간판을 설치할 의무가 없지만 설치한다면 등록증에 표기된 계공, 법인은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 성명을 인식할 크기로 표기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간판에 김철수 써 있잖아요. 사무소 들어가면 등록진도 김철수 써 있고 자격진도 김철수 써 있어야겠죠. 그래야 대여가 아닌 거죠. 그 다음에 여기도 위반하면 누가 철거를 명한다? 등록관 청이 철거를 명하고 철거 안 하면 대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간판 철거가 있는데, 자, 이건 간판을 철거하는 거죠. 방금까지 뭐였어요? 간판에 뭘 표기하라, 성명을 표기하라. 이제는 뭐다? 간판을 철거하는데 이 세 경우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첫째 폐업했어요. 폐업. 간판 필요 없죠. 그 다음에 사무소 이전했다. 그 사무소 간판 필요 없죠. 다음 등록 취소 초음받으면 중개업 못하죠. 이때는 지체 없이 간판을 철거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제 간판을 요즘 LED가 많이 있지만 간판 안에 형광등 있는 거 있죠. 형광등 있는 간판. 그 간판 형광등이 나갔어요. 그 형광등 어떻게 해야 돼요? 끄집어내야겠죠. 그래서 간판에 폐전등 철거해요. 간판에 형광등 나간, 총 나간 폐전등 어떻게 한다? 철거한다. 해서 간판에 폐전등 철거합니다. 간판에 폐전등 철거한다. 그 형광등 나간, 총 나간 거 철거하겠죠. 이 세 가지가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 휴업 없죠? 업무정지 처분 없습니다. 이걸 외우셔야 풀 수 있습니다. 간판에 폐전등 철거한다. 자, 문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5번문제에서 법령상 계공의 지체 없이 사무소 간판을 철거해야 된 거 그랬죠. 폐전등 철거. 여기 폐전등 철거. 휴업은 없죠. 그래서 폐전등 철거해서 4번 기억 니은데 그것이 정답입니다. 간판에 폐전등 철거라고 단순한 암기로 나옵니다. 이게 어려운 건 없죠? 외우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6번에서 35페이지 이제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할 때 명시할 사항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계공이 의뢰받은 중개대상물을 표시 광고할 때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되는데 중개보조원에 가서는 명시해서는 아니 됩니다. 중개보조원 자격증 없죠. 이 사람이 중개업 하면 돼야 안 돼요. 중개업 하면 이건 무등록 중개업입니다. 이자 갈까봐 이자는 명시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됩니다. 사무소가 연락처, 소재지, 명칭, 등록번호, 계공은 성명, 법인은 누구다? 대표자 성명. 이걸 외우셔야 되는데 이 주의할 게 계공은 성명을 명시할 의무가 있죠. 근데 계공이 연락처 명시할 의무가 있나요? 없죠. 당연히 명시하겠지만 명시할 의무는 없죠. 이걸 정확히 외우셔야 돼요. 다시 표시 광고할 때 인터넷 뭐 블로그라든가 이런 거 다 사랑방 신문 이런 거 표시할 때 광고할 때 이걸 꼭 명시해야 됩니다. 혹시 허위 매물을 올릴까 봐 허위 매물 금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공은 성명만 있어요. 연락처는 보통 명시하겠지만 명시할 의무가 없죠. 의무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외웠습니다. 우리가 사무소 열면 일 열심히 하겠죠. 맨날 술 먹고 놀면 돼 안 돼요? 사무실에서? 안 되겠죠. 그래서 사무소 열면 사명감으로 사무소 연 소명록을 작성해요. 다시 사명감으로 사무소를 연 소명록을 작성해 두세요. 명시하세요. 사무소에 딱 걸어놔요. 나의 목표 이렇게 소명록. 뭐 나는 한 달에
뭐 100건 이상 중계한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는 9시 안에 출근한다 이런 식으로 블로그 네이버 블로그 매달 뭐 10개 이상 올린다 이런 식으로 그러게 어떻게 한다?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해 둔다. 날마다 그걸 지키는 거죠. 다시 사명과 가지고 사무소연 소명록을 명시합니다.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개공이 아닌 자는 당연히 표시 광고 안 됩니다. 하면 1-1로 처벌된다 그랬어요. 그 다음 이제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령 사무소 명칭 설명 옳은 겁니다. 1번 공인중개사인 개공은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또는 부동산 중개 문자 사용해야 된다. 1번이 정답이네요. 해야 된다. 2번 공인중개사가 중개사무소 등록하지 않았죠. 그럼 사무소 명칭에 공인중개사 사무소 명칭 사용할 수 없지만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 사용할 수 있나요? 이것도 할 수 없다 그랬죠. 유사 명칭도 사용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 3번 공인중개사 개공이 관련 법령에 따른 간판을 설치할 때 중개사무소 등록증에 표기된 개공의 성명 표기하라 그랬죠. 그러니까 사명감을 다 그랬죠. 당연히 표시하겠죠. 당연합니다. 아까 대표 김철수 표시하라 그랬어요. 다음 4번 중개사무소 등록하자는 공인중개사가 부동산 중개라는 명칭을 사용하면 아까 누가 철거를 명해요? 국장이 아니라 등록관청이 철거를 명합니다. 5번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하려는 경우 사무소 명칭 명시하라 그랬죠. 여기 사무소 연 소명록을 작성하라. 명칭 명시하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명 사무소 소명록 써놓고 딱 풀어야겠죠. 이렇게. 그 다음 8번 아예 노골적으로 물어봤죠. 자 8번 법령상 개공이 의뢰받은 중개사물에 대해서 표시 광고할 때 여기 힌트를 써놨어요. 여기 뭐라 썼죠? 중개사무소와 개공이에요, 소공이에요? 개공이 관한 사항으로 명시가 된 거가 이거 틀렸어 이거 틀렸다고요. 분명히 개공이잖아요. 그러니까 성명인데 누구 성명이에요? 개공 성명이지 소공이 아니죠. 여기 써놨죠 개공이라고. 그러니까 또 사명이 두 개네. 사명 예원들에게 사명 예원대 뭐 두 개네. 안기바 엉터리네가 아니라 엉터리가 아니에요. 개공이라고 써놨죠. 개공의 성명. 다시 사명이 외웠는데 이 사명이 두 개 있잖아요. 사명. 그래서 안기법 엉터리가 아니라고요. 개공이니까 디귿은 틀렸죠. 그러죠? 그러면 사명 맞고 사무소 연 소명록 맞았네요. 디귿 빼서 이제 답이 4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단순한 암기죠. 외워서 그대로 맞추면 됩니다. 어려운 건 없습니다. 암기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35페이지에서 6번 이제 표시 광고가 있는데 한 장 넘겨보세요. 아니 아직 넘기지 마시고 죄송합니다.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이 있어요. 35페이지 제일 밑에 동그라미 3번. 이제 개공이 인터넷이네요. 이제 인터넷을 이용해서 광고할 때 아까 중개사무소 및 개공의 사항 그 예외에 또 명시할 게 또 있습니다. 또 인터넷 사용할 때 이것까지 또 명시하래요. 그러니까 사랑방 광고할 때는 명시할 필요 없어요. 이거 사랑방 광고는 명시할 필요 없다. 근데 인터넷에 광고할 때 이게 더 추가됩니다. 이게 다음 페이지 이제 암기법 외우셔야 돼요. 예, 최근에 신설됐습니다. 그럼 이렇게 외웠죠? 자 보세요. 거대한 건축물을 사용해요. 거대한 건축물을 사용합니다. 사용할 때는 방수관을 꼭 주입해야 돼요. 저랑 좀 안 맞아서 수가 두 개예요. 방수관을 주입하세요. 다시 거대한 건축이니까 그 하수구가 막히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뭘 주입하라? 방수관을 주입하세요. 다시 거대한 건축물을 사용할 때는 방수관을 주입하세요. 라고 외울 수 있습니다. 다음 중개 대상물이 대중소명가라고 했어요. 우리 소면 먹죠. 소면가기 대중적이다. 그래서 대중소명가였습니다. 대중소명가. 중개 대상물이 몇 가지다? 대중소명가입니다. 다시 인터넷 광고할 때 추가사항이 거대한 건축을 사용할 때 방수관 주입하세요. 그 대상물이 뭐다? 대중소명가 네 가지가 추가됩니다.
뭐 이거 내면 상당히 어렵겠죠? 양이 많습니다. 그래서 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최근에 신설됐기 때문에 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양괄호 2번 부당한 표시 광고 금지하라 그랬죠? 1교시 때 외웠던 거죠. 이제 부당 표시 광고 금지. 이거 광고하지 말아 했습니다.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 않아서 실제로 거래할 수 없는데 표시 광고합니다. 여기 아파트 나온 적 없어요. 근데 그 아파트 광고를 계속 치는 거죠. 왜 그래요?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허위 매물. 물건이 많으면 전화가 많이 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물건이 많은 것처럼 보이려고 중개 대상물이 없는데도 허위 매물 올리지 말한 겁니다. 다음 2번은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네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개 대상물이 존재하는데 어떻게 실제로 중개 대상이 될 수 없어요? 이런 거죠. 옆 사무실에만 나왔어요. 옆 사무실에 물건이 있죠. 나는 물건 맡은 바 없죠. 그럼 중개할 수 없죠. 이제 같이 올리는 거죠. 같이. 물건 많은 것처럼. 다시 나는 중개 안 받았고 옆 사무실에만 의뢰받았어요. 옆 사무실에 중개사물이 있긴 있잖아요. 근데 나는 중개할 수 없죠. 근데 옆에서 올리니까 같이 올리는 거죠. 나도 물건 많은 것처럼. 그냥 옆 사무소랑 경쟁이잖아요, 이게. 그죠? 저도 옛날에 사무실 할 때 소공한테 이런 거 시켰어요. 옆에 광고 올리면 우리가 싹 올려 그랬어요. 옆에 사무실 광고 우리가 싹 올리라 소공한테. 돈은 내가 낼 테니까. 근데 그 짓을 하지 말고 그 짓. 그 짓 하지 말라고요. 옆에 괜히 이겨먹으려면 많은 것처럼 하잖아요. 그거 하지 말은 겁니까? 자, 제가 할 때는 이런 금지 규정 없었어요. 이런 거. 저는 합법이었습니다. 이런 금지 규정 없었어요. 저는 합법이었어요. 이제 최근에 이게 생긴 겁니다. 제가 그만두고. 그 다음 중개사물이 존재하지만 실제로 중개할 의사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중개사물은 존재하지만 중개할 의사가 없대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누가 나에게 토지를 맡겼거든. 토지. 내가 토지를 맡았어요. 근데 나는 그 매도인 연락처도 몰라요. 그럼 지금 중개할 의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토지를 맡았지만 그 사람 연락처도 몰라요. 그럼 중개할 의사가 없죠. 그럼 빨리 광고 내리라고 이거. 광고 안 내리고 놔두면 이것도 500만 원 이하 과태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중요한 사실을 고의로 빠뜨려요. 빠뜨리거나 은폐 축소해가지고 소비자를 속이는 광고하지 말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대상물 가격 내용을 사실과 다르게 거짓을 하거나 다르게 예를 들면 이 아파트를 다른 사무소는 다 6억에 올렸는데 나 혼자 5억에 올려. 5억에 나 혼자. 그럼 누구한테 전화요? 나한테. 그러면 그거 방금 팔렸어요. 그거 한 발 늦었네. 옆에 거 보여줄 때잖아요. 그러죠? 그럴까봐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다르게 또는 과장되게 하지 말한 겁니다. 과장되게. 이거 하면 이제 다 500만 원이냐 과태료. 500만 원 이하니까 뭐 하면 뭐 들키면 말지 뭐 별로 500만 원 이하니까 뭐 100만 원도 있고 그러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뭐 해도 크게 상관없을 것 같아요. 뭐 500만 원 내면 되지 뭐 가지고. 아무튼 이제 우리 내용입니다. 아까 아침에 이렇게 봤죠. 처음에 부당하게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의, 조태 외워서요. 다시 부당한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의, 조태 외웠습니다. 올린 이유가 이게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그래서 부당한 표시 광고 넣어서 외워서요. 다시 부당하게 과거를 쏙 빠뜨리니까 오, 조와, 조의, 조태 외웠습니다. 이건 이제 500만 원 과태료. 그럼 지금까지 표시 광고를 종합 지으면 모든 표시 광고 이거 해야 된다. 사명감 가지고 사무소연 소명을 명시해야 됩니다. 근데 인터넷 광고는 인터넷 광고 플러스가 생겨요. 아까 거대한 컨디션 할 때 방수관 주입하세요. 중개사물이 대중소명가 이것까지 플러스한다. 그러니까 사랑방 광고하면 신문 광고 이것만 해. 이것만 하면 돼요. 근데 인터넷까지 올리려면 뭐까지 해야 된다? 이것까지 다 해야 된다. 그리고 이건 하지 말라고요. 이건 하지 마라. 다시 광고할 때 이건 표시 광고 다 해야 되지 이거 공통사항. 근데 인터넷까지 올리면 이거 추가. 그리고 이건 하지 마라. 이거 하지 마라.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이게 종합이에요. 이 세 가지를 세트로 딱 기가야 문제가 나오면 다 풀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똑바로 하고 있는가 양괄호 3번. 인터넷 광고 똑바로 하는가 감시 모니터링. 다 양괄호 3번. 이거 똑바로 하고 있는가 이거 똑바로. 이거 하면 처벌해야 되니까 이거 해야 되죠. 이거 안 하는가 이거 하는가 감시하겠죠. 그게 모니터링 합니다. 그게 양괄호 3번입니다. 그럼 국장이에요 누구 시켜요? 당연히 시켜야지. 그래서 국장이 모니터링 할 수 있는데 국장은 공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당연히 시키겠죠? 그럼 자, 오른쪽 페이지 보시면 오른쪽 뭐가 복잡합니다. 단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박스 있고 2번도 박스 있고 3번도 박스 있고 뭐 4번, 5번까지 있습니다. 그럼 제일 위에 박스 보세요. 모니터링이 크게 두 가지입니다.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마다 하고 매 분기. 수지 모니터링은 필요할 때마다 필요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뭐 대전광역시가 갑자기 뭐가 이상해요. 그럼 그 지역만 필요할 때 하는 거 수시. 그럼 매 분기마다 하는 게 기본 모니터링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럼 7번 보겠습니다. 이게 위탁기 이제 위탁 받았죠? 위탁기간 수탁기간 위탁기간에서 위탁 받았죠? 국장한테 계획서를 제출해요. 계획서. 제가 위탁 받았으니까 제가 이러이러하게 감시할게요. 계획 제출하고 그럼 계획은 기본 모니터링은 매년 말일까지 수시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하고자 할 때 다 계획서 제출합니다. 계획서 제출하고 모니터링 합니다. 모니터링 수행했죠. 그냥 말아야 돼요. 결과를 또 보고해야 돼요. 결과 보고서를 제출한다. 그러면 기본 모니터링은 매 분기 마지막 30일 내에 수지 모니터링은 모니터링 그때 했잖아요. 그날부터 15일 이내에 결과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국장이 결과 보고서 받았죠. 이게 엉터리인가 또 확인해야겠죠. 다시 이게 엉터리인가 또 확인해야겠죠. 자기가요 아랫 사람 시켜요. 아랫놈 시켜야지. 그래서 여기서 받은 결과 보고서를 아랫놈한테 알려줘요. 그리고 야 조사도 해보고 필요한 조치 한번 해봐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까라면 까야겠죠. 여기서 그러면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줘요. 조사하고 며칠 이내 10일 이내에 결과를 알려줍니다. 이렇게. 이게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그 내용들입니다. 어렵게 내면 이 중에 하나를 낼 수 있죠. 뭐 숫자도 있어서 시험이 내기도 아주 쉽습니다. 숫자가 있어가지고. 근데 우리가 모든 숫자를 외울 수 없으니까 이건 그냥 한 번씩 보고 약간의 뭐 운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시험이 낼 수는 있다. 그러게 오른쪽 5번까지 한 겁니다. 이제 마지막에 중개사무소 이전하겠습니다. 중개사무소 이전. 중개사무소는 당연히 이전할 수 있죠. 대신 이전하면 신고를 해줘야겠죠. 신고. 그래서 10일 이내에 신고합니다. 며칠 이내? 10일 이내. 자, 아까 이러겠죠? 이전 2자 일에게 뒤집으면 며칠이요?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그럼 이제 사무소 이전이 자 크게 두 가지입니다. 동일한 등록관청 관할구역 안에서 이전할 수 있고 관할이 바뀔 수 있죠. 크게 두 가지입니다. 그럼 자 여기 보세요. 동일한 관할구역 아니라면 우리 개인 사무소와 법인의 주사무소 포함합니다. 이거 분사무소는 나중에 따로 나와요. 그래서 여기는 개인 사무소와 뭐 포함한다? 주사무소 다 똑같아요. 이거 다 똑같다. 예를 들어서 중개사무소를 서울시 종로에 둬가지고 그 종로구 내에서 이전합니다. 이럴 수 있죠. 같은 건물 101호에서 102호 이전할 수 있죠. 그래도 신고해야 돼. 신고. 같은 건물 1층에서 2층 이전할 수 있죠. 그래도 신고해야 됩니다. 아무튼 옮기면 무조건 신고해야 된다. 그럼 이전한 날로부터 관청이 안 바뀌었죠? 관청이 안 바뀌었으니까 그 종로구청장에 신고한다. 그럼 신고할 때 서류가 필요하겠죠. 사무소 이전이 이사죠. 그러니까 이사 등을 제출해요. 이사 등. 다시 사무소 이전하니까 이사 등을 제출한다. 이건 가장 기본 서류죠. 이전 신고서. 그 사무소 공개했으니까 그 사무소 확보 증명서류. 그럼 사무소 하면 1교시 때 이 모든 거 다 똑같다 그겁니다. 그 등록증이 바뀌죠. 등록증도 제출한다. 해서 이사 등을 제출합니다. 그럼 종로구청장이 등록증 받았잖아요. 받았죠? 그러면 원칙적으로
새로운 등록증을 재교부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 옛날 거 버려버리고 어떻게 한다? 새로운 등록증을 새롭게 재교부해야 된다. 해야 된다. 다만 여기 보세요. 이 동일한 관할구역 아니니까 이거 받겠어 안 받겠어요? 안 받겠죠? 그럼 신고받을 때 등록증을 받았죠? 여기에 주소만 바꾸면 돼. 주소만 바꾸면 되죠? 그래서 이걸 다시 줄 수가 있어요. 다시 원래는 이거 찢어버리고 새 등록증 교부해야 된다. 근데 종이 아까우니까 찢지 말고 여기 등록증에 변경한 기재예요. 주소만 바꿔서 이걸 다시 줄 수 있다. 할 수 있죠? 이해됩니까? 원래는 찢어버리고 새 거 줘야 되는데 이 주소만 바뀌었으니까 이 주소만 변경해서 신고할 때 받은 그 등록증을 다시 줄 수 있다. 그래서 해야 된다와 줄 수 있다를 시행됩니다. 원칙은 새 거 줘야 된다. 근데 주소 바꿔서 그걸 다시 줄 수 있다. 22표 보세요. 아까 등록증 구경했잖아요. 제일 밑에 시군구청장이 여기가 안 바뀌니까 안 바뀌죠? 그러니까 이걸 종로구청장이 냈잖아요. 그럼 여기 주소만 바꿔서 그걸 다시 줄 수 있다. 근데 보세요. 좀 이따가 자 종로구에서 만약에 사무소가 서초구로 바뀌어요. 서초구. 그럼 이거 지우고 서초구청장 쓰면 돼? 안 돼요? 안 되기 때는 일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없어요. 그거 시험에 나왔습니다. 여기는 안 바뀌니까 일일 교부할 수 있다가 있는데 만약에 종로구에서 서초구로 바뀌면 이 쪽팔리게 찍찍 끊고 서초구로 쓰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는 재교부 해야 된다만 있고 일일 교부할 수 있다. 이게 없습니다. 이게 없다. 이거 안 바뀌니까 일일 교부할 수 있다고 해서요. 이제 관할구역 밖으로 갑니다. 다시 뒤로 오세요. 몇 페이지냐? 다시. 이제 38페이지 양괄호 2번. 이제 관할지역 밖으로 이전합니다. 이것도 개인 사무소와 주사무소 다 똑같아요. 즉 사무소가 종로구에 개공 갑이 있었는데 강남 서초구로 옮깁니다. 서초구로. 이제 이런 지명을 쓴 이유는 이런 지명이 시험에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덕진구는 안 나온 적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왕이면 시험에 나올 만한 이 구를 쓴 겁니다. 이렇게. 보통은 군이 많이 나와요. 뭐 A군에서 B군 그렇게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식으로 낸 적도 있어요. 이렇게. 옛날에 부산에 무슨 구 한번 시험에 나왔는데 부산에 그 사람이 출제자가 부산인 집인가 봐요. 아무튼 부산까지 구를 낸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보통은 서울에 있는 구를 많이 이렇게 냅니다. 예전에 구로구 나오니까 구로구가 군지 몰라가지고 틀린 사람이 있었어요. 구구가 앞에 같이 있으니까 이게 군지 몰라가지고 구로구 나오니까.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런 구를 제가 한 번씩 쓰는 거 이게. 자 그러면 사무소가 종로구에 있었는데 서초구로 이전했습니다. 그럼 이전 신고해야겠죠. 그럼 누구한테 할까요? 이전 전에 할까요? 이전 후에 할까요? 우리가 주소 옮기죠. 주소. 그럼 전인 신고 어디다 해요? 이전 후. 여기도 이전 후 관청에 여기다 신고한다. 이전 전이 아니라 누구한테? 이전 후 등록관청에 여기도 10일 이내 신고합니다. 이거 시험이 냅니다. 이전 후 관청에 10일 이내 신고해야 된다. 자 그럼 잘 보세요. 구비서류가 이사 등 똑같아요. 이전 신고서, 사무소 확보증명서류, 등록증 똑같다. 그럼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여기 이제 나왔죠? 새 것을 재교부해야 된다. 아까 주소를 바꿔서 일일 교부할 수 있다. 이거 안 나온다 그랬죠? 그러니까 종로구 끊고 서초구 쓰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는 일일 교부할 수 있다가 없습니다. 관할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걸 시험에 내고 있습니다. 유치하게. 자 그럼 잘 보세요. 이제 갑이 종로구에 등록해가지고 서초구로 이전했거든요. 그러면 갑에 대한 서류가 종로구에 남아있는데 종로구청장은 더 이상 개공 갑에 대한 서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럼 이전 후 등록관청이 종전 등록관청에게 갑에 대한 서류를 보내달라고 송부 요청하면 종로구청장은 지체 없이 갑에 대한 서류를 다 이렇게 보내줍니다. 그럼 이제 갑에 대한 모든 서류 어디가 있어요? 다 여기가 있죠. 그럼 중요한 게 자
자, 이제 중개사무소 이전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개공에 대한 행정처분은 이전 후 관청이 합니다. 다시 사고는 어디서 쳤어요? 종로구에서. 종로구에서 사고 쳤는데 그걸 지금 행정처분한대요. 그럼 둘 중에 누가요? 이전 후 관청. 그러려고 갑에 대한 서류를 요청해서 갑에 대한 서류를 다 받아놨습니다. 그래서 이전 신고 전에 사고 쳤죠. 근데 그걸 오늘 행정처분한다. 그러면 이전 전 관청이에요? 이전 후 관청이에요? 이전 후 관청. 그러려고 갑에 대한 서류를 여러 개 싹 받아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거 시험에 잘 나옵니다. 이전 신고 전에 사고 쳤지만 지금 현재 행정처분은 이전 후 등록관청이 한다. 그러려고 서류를 받은 겁니다. 이제 분사무소입니다. 이제 분사무소 양가로 3번. 자, 분사무소를 동작구에서 은평구로 이전한다 해보세요. 동작구 분사무소를 은평구로 이전합니다. 그러면 어디다 이전 신고해야 될까요? 분사무소가 동작구에서 은평구로 옮겨요. 어디에 이전 신고해야 돼요? 그렇죠. 주된 사무소. 주된 사무소입니다. 주된 사무소. 분사무소는 무조건 주사무소에 신고한다. 자, 그럼 동작구에 사무실 하나 없어지죠. 은평구에 사무소 생기죠. 그러면 동작구청장이나 은평구청장이 알까요? 모르겠죠. 신고를 다 여기다 했잖아요. 다 여기다 신고했죠? 그러면 신고받은 등록관청이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청에 다 통보해줘야겠죠. 다시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청에 통보해야겠죠? 라고 시험에 잘 나옵니다. 다시 신고는 종로구청이 받았으니까 주사무소. 여기는 사무소 없어진지 모르겠죠? 사무 생긴지 모르겠죠? 그러니까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청에 다 통보해 줍니다. 자, 그래서 분사무소 이전 후 주사무소요. 주사무소 관청에 신고한다. 구배서류는 이제 2사 등이 아니고 2사까지 똑같죠? 이전 신고서, 사무소 증명서류. 이제 여기는 등록증이 아니라 뭐죠?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 등록증 대신 뭐다?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제출합니다. 그럼 이제 신고받은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설치신고 확인서를 재교부해야 된다. 다만 만약에 동작구에서 동작구로 옮겼어요. 이렇게 동일한 관할구역 내에서 지냈다면 다시 주소를 바꿔서 이를 교부할 수 있다. 다음 신고받은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나왔죠. 이제 이전 전 및 이전 후 관청에 통보하라 그랬죠. 그리고 모든 서류는 주사무소 등록관청이 있으니까 서류 송부는 하지 않습니다. 다시 분사무소의 모든 서류 어디가 있어요? 주된 사무소에. 그러니까 이렇게 옮겨도 서류 송부하기는 없습니다. 자,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법령상 사무소 이전 신고 틀린 겁니다. 1번 사무소 이전한 때 11일 이내에 신고한다 맞았어요. 2번 분사무소 이전한 때 주된 사무소 맞았죠? 주된 사무소 관청에 신고한다. 3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하려는 법인이 개업공사는 분사무소는 등록증입니까? 등록증이 아니라 했죠? 설치신고 확인서. 설치신고 확인서를 제출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다음 4번처럼 시험이 잘 나와요. 분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이게 주된 사무소 등록관청은 이전 전 및 후 맞았죠? 이전 전 및 후 관청에 통보해야 된다. 5번 중개사무소를 등록관청 관할적 외적으로 이전하면 이전 신고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인한 대공의 행정처분은 누가 하죠? 이전 후 맞았죠? 그러려고 서류를 송부하고 판단했죠? 정답이 약간 유치한데 이게 등록증이 아니라 설치신고 확인서. 다음 10번 법령상 법인인 개공이 여기 등록관청 관할적 외는 외적으로 분사무소를 이전합니다. 분사무소 옳은 겁니다. 1번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받은 등록관청 이게 주사무소 등록관청은 그 내용이 적합한 경우 여기 틀렸죠? 등록증 변경한 기재에 틀렸죠? 관할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관할이 바뀌면 이거 안 나온다 그랬죠? 네, 뭐만 한다? 새거 제급을 해야 된다. 아까 했잖아요, 이게. 여기 분사무소가
관할이 바뀌었잖아요, 이게. 그러면 재교부 해야 된다. 해야 된다. 근데 다만 만약에 관할이 안 바뀌었다면 이때는 신고확인서에 주소를 변경해서 일일 교부할 수 있다. 일일 교부할 수 때는 언제만 나와요? 관할이 안 바뀌었을 때. 여기도 이제 관할적 위라고 써있잖아요, 이게. 위를 써놨으니까 이게 나올 수 없죠. 등록증에 주소를 변경해서 교부 나올 수 없죠. 그리고 세금만 재교부 해야 된다. 이게 정답 들렸고. 다음 2번. 건축물 대장에 게재되지 않은 건물에 사무소 확보할 때 아까 이거 모든 사무소 공통사항이었죠? 게재가 지연되는 사유적은 서류 첨부 제출하라 그랬죠? 1교시한 모든 사무소 공통사항. 여기 시험에 한 줄씩 나옵니다. 다음 4번. 분사무소 이전 신고는 이 10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 소지관청에 신고하는 거죠. 5번. 등록관청은 분사무소 이전 신고 받은 때 지체 없이 그 분사무소에 이전 전 및 후 맞았죠. 이전 전 및 이전 후 시군구에 통보한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이전 전 및 후. 꼭 기억하세요. 이전 전 또는이라고 낸 적 없지만 혹시 전 및 후입니다. 전 및 후 관청에 통보한다. 이게 정답입니다. 이제 공동사용까지 빨리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공동사용. 39페이지 8번 공동사용입니다. 이건 동업이 아니에요. 동업은 뭐 하는 거죠? 같이 돈 투자하고 수익금 같이 n분의 1 나눠 먹고 그게 동업이죠. 이건 그게 아니고 뭐든지 각자 개별인데 사무소만 함께 사용하는 겁니다. 뭐든지 각자 개별이에요. 돈 많이 버는 사람 있고 못 버는 사람 있겠죠. 그냥 사무소만 함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무소 안에 보이지 않는 칸막이가 있어요. 사무소만 함께 쓰는 겁니다. 모든 거 별개예요. 돈도 각자 별개, 고용인도 각자 별개, 인장록 각자 별개. 그냥 사무소만 함께 쓰는 걸 말합니다. 동업이 아니에요. 그럼 예를 들어서 서울특별시 종로구에 A 소유 상가 건물이 있는데 거기 1층만 1층을 갑이 임차인이에요. 갑이 임차인으로 1층을 사용합니다. 근데 사무소가 너무 커요. 위적이 그 엄청이 뭐가 개발이 돼요. 혼자 일하기 벅찹니다. 그래서 공동해야지 공동. 그러면 자 어른인제 자격증만 딴 학원 동기예요. 얘는 이미 등록했죠. 얘는 여기 와서 등록 신청하겠죠. 등록 신청. 지금 같이 개공이 공동하는 겁니다. 이거. 그래서 얘도 소공이 온 게 아니라 개공으로 하려면 종로구에 등록 신청합니다. 병은 이미 학원 동기인데 이미 다른 데 사무소가 있어요. 이쪽으로 합류한대요. 얘는 등록 신청이에요, 이전 신고예요. 사무소에 있으니까 등록 이전 신고. 종로구에 무슨 신고? 이전 신고 할 수 있죠. 얘는 사무소가 없으니까 등록 신청이고 얘는 사무소에 있으니까 이전 신고. 다음 부칙상 개공도 가능합니다. 종별에 상관없어요. 병이 아버지 정은 부칙이에요. 이 사람도 여기 무슨 신고? 이전 신고. 이전 신고. 얘는 사무소 없으니까 종로구에 등록 신청. 이렇게 종별에 무관하게 다 같이 공동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뭐든지 각자 개별적 한다 해서요. 그래서 시험에 나오는 게 그럼 얘들이 종로구청장에게 등록 신청이라 이전 신고할 때 여기 승낙서, 이 건물 승낙서를 내야 돼요. 근데 승낙서는 임대인 승낙서가 아닙니다. 이 공간은 누가 배타적 사용할 수 있어요? 갑이 배타적 사용하죠. A가 밤에 문 열고 들어오면 안 돼요. 안 들어주니까 이 다른 계공입니다. 다른 계공 승낙서를 제출한다. 임대인 승낙서 틀려요. 여기를 사용할 권한이 있는 다른 계공 승낙서를 종로구청장에 제출합니다. 이걸 시험에 냅니다. 임대인 승낙서 X예요. 여기는 임차인 갑에게 배타적인 점유 권한이 있습니다. 1번 계공은 업무 효율적 수행을 위해서 다른 계공과 사무소 공동 사용할 수 있다. 2번 사무소 공동 사용하려는 계공은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 얘는 개설 등록이죠. 또는 중개사무소 이전 신고, 계공들은 다 이전 신고할 때 그 사무소 사용할 권리가 있는 누구 승낙서요? 다른 계공 갑, 갑의 승낙서, 임대인 X, 갑의 승낙서를 전부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 만약에 계공이 업무정지 받았어요. 3개월간. 이 사람은 3개월간 일하면 안 되죠. 그러면 다른 계공이 여기 들어와 버리면
안 되겠죠. 만약에 우리 사무소 일이 이전해요. 그럼 이 사람이 을 이름으로 계약서 쓸지 모르죠. 이 사람은 철저하게 왕따 시켜요. 3개월간 왕따 시킵니다. 그럼 우리 사무소 이전하면 돼, 안 돼요? 못하게 막아야겠죠. 자, 그럼 우리 사무소 이쪽에 이전하려면 이 사람 승낙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승낙서 못 주게 해요. 다시 우리 사무소 이쪽에 이전 신고하려면 이 사람 승낙서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승낙서 못 주게 합니다. 그럼 우리는 사무소 이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게 되는 거죠. 반대로 이 사람이 다른 사무소 이전할 수 있죠. 그럼 이 사람이 병 이름으로 중개할지 모르니까 이 사람이 다른 사무소 이전 신고 못하게 합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3개월간 왕따를 시켜요. 일 못하게 묶어놔야겠죠. 이렇게 못 들어오게 하고 못 나가게 하고 3개월간 왕따 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업무정지 기간 중에는 개공은 가로고 이 업무정지 개공을 합니다.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다른 개공과 중개사무소를 공동 사용할 수 없습니다. 1호 업무정지 개공이 다른 개공에게 중개사무소 공동 사용을 위해서 승낙서 주지 말한 거죠. 이렇게 승낙서 주지 말아요. 그럼 우리 이쪽에 들어올 수 없죠. 근데 다만 업무정지 개국공인사가 영업정지가 업무정지예요. 근데 법이 영업정지라 써 있습니다. 오타 같아요. 업무정지인데 아무튼 영업정지 처분을 받기 전부터 중개사무소를 공동사용 중인 다른 경우는 제외한다. 즉 이 사람이 업무정지 받기 전에 A, B가 함께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A, B는 상관없다. 제외한다. 이 사람만 줄 수 없다는 겁니다. 이 사람만 줄 수 없어요. 얘가 업무정지 받기 전부터 같이 공동 사용한 개공 등은 상관없어요. 그래서 다시 업무정지 개공이 업무정지 처분받기 전부터 사무소를 공동 사용한 다른 개공은 상관없다. A, B는 상관없습니다. 이 업무정지 개국공인사가 다른 개공 중개사무소로 공동 사용하기 위해서 이전 신고하지 말은 거죠. 이렇게 이전 신고하지 말은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이 사람을 3개월간 왕따시키는 겁니다. 그 다음 페이지 4번 이제 모든 부담 의무는 각자 별개입니다. 인장 등록도 각자 다 해야 되고 고용인도 고용한다 말 등 각자, 보증도 각자. 그리고 5번 종별이 약간 무관하게 할 수 있어요. 법인하고 부직도 함께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종별은 상관없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 주에 인장 등록 하겠습니다. 오늘 복습할 때 항상 암기법을 먼저 외우시라 그랬죠. 그리고 책을 읽으시라 했습니다. 항상 그 손으로 하세요. 자, 수고하셨습니다.